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많은 또 선배님들이 이렇게 함께 참석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3기 당첨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1기 하셨던 우리 선배님들과 또 이제 2기 하셨던 선배님들이 이제 함께 참여하셔가지고 네, 이제 함께 이렇게 또 그 줌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3기에 당첨되신 거 진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시간 관리를 같이 이제 함께 할 거라서 주간 계획표는 이제 꼭 준비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간단하게 서로 그 1기 때하고 2기 때는 간단하게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한 기수가 끝나도 서로가 누가 누군지 잘 이렇게 모르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간략하게 만약에 화면을 켜주실 수 있는 선배님들은 켜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신 선배님들은 그냥 이제 그 육성 또는 그 채팅창에다가 간단하게 인사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너무 부담 가지실 것 같아서 한 분당 한 10초씩 그래서 그냥 진짜 간단한 인사와 그 서로 이제 성함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초여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부담 없이 짧게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제일 처음에 그 제가 여기 화면에 나오는 대로 제가 먼저 그 이제 성함을 먼저 이렇게 부를게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박소윤 선배님. 간단하게 인사만 한번 해주세요. 그냥 네네. 만약에 안 되시면 채팅으로 써주셔도 괜찮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어, 살고 있는 박소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함께 이제 하시는 이제 3기이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얼굴하고 이렇게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저희 김민영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있는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1기 선배님이시죠? 우리 이진범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이진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임도전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있는 임도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한은자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한은자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그다음 저희 고정욱 선배님 맞으신가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고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송경신 선배님.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송경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강나영 선배님. 강나영 선배님. 강나영 선배님. 네,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채팅창으로 써주셔도 괜찮으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혹시 마이크가 안 되시면은 채팅창에다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 박민아 선배님? 네, 혹시 안 되시면은 저희가 바로 패스해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면 박다현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박다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김재인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기 때문에 화면을 못 켰어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울산 살고 있는 김재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연준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살고 있는 정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신익경 선배님.
아,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다가 글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신혜 선배님. 네, 김다은 선배님. 네, 그러면 김나무 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김규정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는 김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임희정 선배님. 아, 네, 그리고 저희 그 아이폰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아이폰 선배님 혹시 네? 혹시 오은유 선배님이신가요? 네, 임희정 선배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방금 또 윤하자 선배님 들어오셨어요. 윤하자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희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었어요. 5초 간단하게 소개하는 중이었어요. 그냥 성함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채팅창에 써주셔도 돼요. 마이크가 혹시 안 되시면. 네, 저희 오은유 선배님도 반갑습니다. 네, 윤하자 선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오늘 이렇게 이제 한번 같이 이렇게 다 얼굴과 또 이제 목소리 또는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같이 서로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카톡 채널에서도 푸사라든지 이런 거를 또 자기 얼굴로 이렇게 해두시면은 서로 이렇게 인식이 또 잘 돼가지고 또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잘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서로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사진 푸사도 이렇게 얼굴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이건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선택적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같이 이제 수업을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PPT를 바로 공유를 할 건데 잠시만요. 혹시 PPT 잘 보이시나요? 네, PPT 잘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화면을 다 보고 있어서 동그라미 해주시면 제가 바로 인지할 수가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PPT 가지고서 바로 체험담 상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도 또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선 또 우리 3기에 당첨되신 우리 체험단 3기 선배님들 굉장히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를 시작을 할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체험단을 만들어서 이제 체험단을 함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벌써 3기가 됐어요. 이제 1기, 2기, 3기 벌써 3기째인데 이제 체험단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저희 체험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바인더 습관 잡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3P에서 다루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지만 혼자 습관 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서 특히 시간 관리 부분과 바인더 습관 잡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메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하우를 공유할 거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노하우는 제가 일방적으로 막 가르쳐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서로가 서로의 바인더를 쓰고 이제 서로가 서로의 바인더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서로 이렇게 얻는 노하우 정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이후 기간 동안 함께 그런 시간 관리 노하우를 함께 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2기 때부터 추가한 추가 깜짝 혜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함께 책을 읽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 속도가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항상 PPT를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져서 혹시라도 말이 너무 빨라진다 싶으면 채팅창에다 멈춰달라고 꼭 써주세요. 네, 안 그러면 점점 빨라져서 큰일 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수, 그러니까 2기부터 추가됐던 혜택이 바로 독서 습관 잡기인데 저희가 바인더를 그냥 바인더만 쓰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고 또 바인더와 독서를 함께 쓰시는 또 선배님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습관 잡고 이제 자기 삶에서의 어떤 성과가 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책과 바인더, 다시 얘기해서 BNB라고 그러죠. 북 앤 바인더, 요 두 개를 동시에 쓸 때 효과가 더 극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추가 혜택으로 그 독서 습관 잡기 프로젝트를 이제 같이 잡았고요. 독서 습관 프로젝트는 굉장히 심플해요. 저희 그 매뉴얼 교과서가 바로 요 성바이밍이거든요. 바인더의 힘.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선 함께 그 이제 쉐어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쉐어는 카톡방에다가 간단하게 이제 공유해 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혼자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0에서 50페이지를 읽고선 거기에 대한 감상을 그 블로그에 쓰셔도 되고요. SNS에 쓰셔도 되고요. 또는 우리 카톡방에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함께 책을 읽을 거예요. 근데 요 추가 혜택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인더에 시간 관리하는 거는 필수이지만 이 독서 습관 잡기는 필수가 아니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는데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나는 거는 BNB예요. 이제 책하고 바인더를 함께 할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바인더 책도 꼭 함께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책만 바인더의 힘으로 통일을 시키고요. 그 다음 책부터는 원하시는 책을 이제 선정하셔가지고 이 책을 다 읽으셨으면 난 이번 주에 이 책 읽을 거예요. 먼저 올려주시고 그 다음부터 30에서 50페이지 또 이제 맨날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습관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맨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책을 몰아서 읽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지만 처음에 습관 잡을 때는 이제 꾸준히 맨날 진짜 하루에 10장이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맨날 읽어서 그 습관을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습관 잡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책 읽는 습관을 함께 잡을 거고요. 중요한 건 저희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읽고서 이제 책에 대한 내용들 이제 함께 같이 공유를 할게요. 그래서 그 저희 옛날에 이제 수업 들을 때 맨날 선생님이 막 이렇게 시키시고 선생님은 안 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 합니다. 그래서 함께 힘들고 함께 습관 잡고 함께 무언가 하는 거에 더 포커싱을 둬서 같이 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못하면 저희도 막 이렇게 꾸짖어 주셔야 돼요. 같이 습관 잡는데 왜 너네는 안 하냐 하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체험단의 가장 큰 목적이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이 목적을 함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함께 할 건데 제 이름은 이제 비자이너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영국인데 제가 더 많이 쓰는 닉네임이 바로 비자이너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디자인한다라는 뜻을 이제 함축시킨 비자이너라는 더 뜻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이제 청소년, 학부모, 그리고 또 성인 교육들을 이제 여기 3P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3P 바인더에서 제가 마케팅 총괄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3P 바인더에서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고민하시거나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제품사업부 소속이다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R&D라든지 이제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품을 쓰시다가 난 이런 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들은 또 언제든지 피드백 주시면은 저희가 언제든지 그 수정 보완해서 같이 이제 공유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이제 3P를 만나게 됐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해요. 사실 제가 3P 바인더를 처음 만난 거는 대학생 때 만났어요. 대학생 때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대학생 때는 이제 학원가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방 사업을 하면서 그때 나름대로 돈을 조금 많이 벌고 또 많은 친구들의 성적들도 올려주면서 나름대로 조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꿈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교직이수가 되는 학교를 이제 진학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부방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군대를 갔다 오니까 교직이수 제도가 사라진 거예요, 저희 학교에. 그래서 제가 교직이수를 받아야 선생님이 되는데 군대 가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보니까 나라에서 갑자기 그 제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물론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저희 학교가 그 해당 사항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진학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때부터 굉장히 또 많은 방황을 하는 시기를 이제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셀프 리더십이라는 수업을 만났어요. 이 수업이 어떤 거였냐면
그 대학교에서는 학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점을 21학점을 다 이렇게 맞추다가 한 학점이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수업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그 당시에 지금 저희 회사의 대표인 그 강규영 대표님이 그 이제 거기 저희 그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나 여셨는데 그게 바로 셀프 리더십이라는 일반 수강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수업만 들으면 점수를 1점을 주는 완전 진짜 꿀 같은 수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 이건 무조건 들어야 돼 해서 친구들 우르르 데려가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가서 수업만 들으면서 사실 잠잘라 그랬어요. 이거 그냥 수업만 들으면 되니까. 근데 잠잘라고 했는데 저희 대표님이 너무나도 파워풀하게 막 강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멘토를 우리 대표님으로 삼았고 그때부터 대표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면서 현재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이제 8년 넘게 여기 3P 바인더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요 한 계기 덕분에 제 인생이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은 현재 3P 자기경영 연구소에서 대표직을 맡고 있고요. 또 저희 대표님의 그 별명이 독서혁명가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체험단 이 강의를 할 때는 그 저희 3P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을 메인 포커싱으로 제가 강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조금 더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독서혁명가라고 불리면서 독서 나비를 만들어서 그 전 세계 지금 전국에 500개 이상의 독서 나비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뭐냐면 서로 책을 읽고 모여서 독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한 영향력들이 막 이렇게 펼쳐져서 벌써 500개 이상의 이제 나비가 이제 생겼고요. 그 시작점이 저희 이제 대표님이었고요. 그리고 또 인천대학교에서 이제 겸임 교수를 하면서 제가 그때 우연치 않게 이제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도 이렇게 완전히 이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요 주간계획표 3P 바인더의 이제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표님 이제 이게 서재인데 제가 제일 처음에 사실 대표님을 멘토로 잡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대학생 때 강의를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님들 강의를 들을 때 실망을 많이 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강의하는 내용과 그분의 삶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꾸밈이 많다 해서 제가 실망을 많이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 대표님을 딱 만났는데 대표님은 강의 때 얘기한 것처럼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무실에 딱 와보니까 여기 보이는 게 지금 바인더거든요. 전부 다 이게 바인더예요. 이 펜이 이게 전부 다 바인더고요.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책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평생을 이제 살면서 자기가 이제 공부하고 무언가 이제 R&D하고 또 이제 했던 모든 흔적들을 다 이렇게 바인더로 다 남겨놓은 거예요. 또 바인더로 남겨놓고 또 책을 읽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간계획표 이제 저희가 오늘 메인으로 할 거죠. 이 주간계획표 보면은 여기에서 신기한 게 있죠. 92년도부터 차곡차곡 쌓였어요. 네, 이때부터 이제 차곡차곡 쌓였고요. 또 이제 저희 대표님이 이랜드에서 공부했었는데 이랜드에서 이제 근무했을 때 공부했던 자료라든지 이제 또 성경 공부하고 또 마인드맵하고 독서하면서 했던 이런 모든 자료들이 다 이런 식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이제 모아두면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사업이 확장돼서 현재 셀피 마인더처럼 이제 굉장히 큰 회사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서 배웠기 때문에 저도 대학생 때부터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제 포트폴리오인데, 네, 이거는 제 포트폴리오인데 제가 대학생 때부터 공부하면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다 만들었고, 저는 화학과 출신인데 그 제가 화학 공부했던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모아놔서 제 포트폴리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대학생 자녀나 대학생 지인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꼭 가르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그 대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6개에서 7개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한 학기가 끝나면 뭐가 남냐면 7개의 상처가 남는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학점을 받고서 다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가 지나면 7건의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포트폴리오를 잘 세팅해서 계속해서 제 멘티들한테 가르쳐주고 전달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멘티들은 또 커서 또 자기 멘티들한테 가르쳐주겠죠. 그래서 제가 코칭해주는 제 학생들은 전부 다 이런 포트폴리오, 자기 삶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를 다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쓰는 주간계획표를 절대로 버리시면 안 돼요. 다 써서 그게 모여서 이제 미래의 나의 자서전이 될 거고요. 그게 다 모여서 나만의 또 포트폴리오가 되니까 절대로 버리지 마시고 다 모아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표님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그때부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때부터 목표 관리, 시간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저희 대표님 서재를 보여드릴 때 92년도부터 서재가 시간 관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한번 다 이렇게 찍어 왔어요. 여기 보면은 92년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92년도 때는 프린터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이거 다 선을 이렇게 그어서 이제 실제로 작성을 한 거예요. 다 선을 그어서 이제 작성을 하고 또 이제 선을 그은 거를 막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R&D도 계속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이렇게 계속해서 쓰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게 계속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어떤 변화가 생기죠?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래요? 어떤 변화가 생겼죠? 그쵸. 네, 색상이 생겼죠. 그쵸?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색상이 생기죠. 형광펜으로 컬러 체크한 게 생기죠. 근데 이게 바로 2007년부터 도입된 또 컬러 체크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제도인지 이후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 체크가 이때부터 이렇게 짠짠짠 생겼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이제 20년 넘게 이렇게 노하우를 쌓아서 시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실제로 이걸 통해서 120만 원 월급 받던 분이 6개월 만에 억대 영농자가 되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특허증이 왜 그러세요? 네. 화면 잘 보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특허증이 이렇게 이제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현장에서 했던 여러 노하우들을 다 이렇게 담아놓은 엑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허증을 받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양식지 한 장으로 특허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성과가 뒤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특허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쓰는 제가 사용법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바인더를 받으셨으면 바인더 안에 이렇게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간계획표만 있으신 선배님도 계시고요. 아니면 완전 풀세트가 계신 선배님들도 계실 건데 일단 풀세트가 계신 선배님들은 이렇게 풀세트를 구매하신 선배님들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놓치시는 게 있어요. 이 겉표지 있죠? 이 겉표지를 한 장 딱 넘기면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은 이 바인더의 저자 땡땡땡입니다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1분 정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는 이 바인더의 저자 누구야 라는 이름을 한번 여기다 적어 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1분 정도 시간 잠깐 드릴게요. 여기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시면 돼요. 네, 혹시 다 쓰셨나요? 네, 그래서 항상 시작을 하기 전에 이 포인트를 하나를 적고선 시작하는 게 엄청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또 이제 저희 바인더를 보면은 크게 두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섹션이라는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바인더가 있고요. 여기 무언가 이렇게 적혀 있는 컬러가 들어간 이제 또 고정 섹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여기에 있는 요 하얀 부분 있죠? 요 하얀 부분을 가지고선 저희가 업무 관리,
그래서 직장인은 업무 관리 또는 이제 대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규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실제로 해보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함께할 요 고정 섹션 여기 부분에서는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실제로 이제 내 인생 관리, 내 자기 관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역을 한번 함께 할 거고요. 네, 이 영역 중에서 저희가 오늘 함께할 영역은 바로 위클리 주간 계획표입니다. 그래서 혹시 메인 바인더가 있으신 우리 선배님들은 위클리 영역을 한번 펴주시고요. 메인 바인더가 없으신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부터 위클리를 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클리 주간 계획표에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막 줄로 이렇게 막 그어져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를 오늘부터 이제 같이 한번 작성을 해보고 오늘부터 이제 1일 습관을 함께 가질 겁니다. 그래서 시간 계획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루 동안에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루 동안에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우선순위가 없으면은 이거를 다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랜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짤 거냐면 계획을 짤 때는 무조건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칠 거예요. 이렇게 네모 박스를 치고 이 네모 박스를 친 것 중에서 중요한 거는 그 겉에 테두리를 진하게 칠 겁니다. 그래서 요건 중요한 거. 그리고 2순위, 3순위는 이거인 거예요. 근데 플랜을 짜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쵸?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바로 이 피드백이에요. 실제로 내가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피드백. 저희 바인더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계획을 한 걸 진행 중이면 화살표를 하나 이렇게 찍 그어주시면 돼요. 이게 의미하는 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완료했으면 화살표를 하나 더 찍 그어주면은 이게 완료예요. X 표시한 게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완료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내가 계획을 짰지만 오늘 못하고 내일 할 수도 있잖아요. 연기하는 거는 이렇게 화살표로 옆으로 밀어줄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아예 계획이 취소될 때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옆으로 밀어서 이거는 취소다 이렇게 약속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많이 이제 놓치시거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 예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선배님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는 전부 다 몇 살이라고요? 네, 고3이에요. 네, 여기 계신 모든 선배님들은 다 고3입니다. 네, 다 고3이에요. 그래서 고3의 이제 생각으로, 체면으로 한번 이렇게, 머리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 이제 다 고3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가 고3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8시까지 등교하는 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할 거예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면 동그라미, 안 중요하면 X. 동그라미가 많죠. 네, 정답은 안 중요하죠. 그쵸? 왜 그럴까요? 이 친구한테 이게 왜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면은 네모 테두리를 진하게 그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네모만 쳐져 있죠. 그러면 이건 중요하지 않은 2순위, 3순위라는 거예요. 화면이 잘 안 보이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근데 밑에 거 보면 이해 가실 거예요. 일단 이 친구한테 8시까지 등교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X가 돼 있네요. 그러면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그쵸? 한 거죠. 실행한 거죠. 그러면 이거 밑에 거 보면 바로 이해 가시죠? 사회숙제 제출하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이 친구한테. 그쵸? 이게 중요한 거죠. 그쵸? 동그라미죠. 이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진하게 한 번 더 그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플랜을 짤 때 여러 가지를 써놓으면은 앞에가 진한 거가 먼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써주시는 선배님들도 계세요. 네모 박스를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시까지 등교하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시는 선배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과학 쪽지 시험 95점이 이 친구한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죠?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돼 있네요. 무슨 의미죠? 그죠? 안타까운 거죠. 못 받은 거죠. 네, 안타까운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취소됐죠. 그리고 세 번 맞이 옷 쇼핑 가기가 이 친구한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렇죠? 안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죠? 그냥 플랜만 짜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옷 쇼핑하기 위해서 그냥 플랜만 짜놓고 아직 아무런 액션도 안 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학학원 다녀오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X돼 있으니까 그죠? 한 거죠. 그 다음 엄마 생일 선물 구입하기가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그쵸? 우리 고3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엄마 생일이죠. 그쵸? 내가 엄마 생일을 잊는 순간 엄마가 나를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엄마 생일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선이 하나 찍 그어져 있죠. 왜 이렇게 찍 그어져 있을까요? 그쵸? 진행 중이죠. 그러면 진행 중이 무슨 뜻이죠? 그쵸. 내가 엄마 생일 선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뭘 살지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편지를 쓰고 있다든지 아직 주지는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계획하고 이렇게 플랜을 짜는 이 플랜을 짜고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우리의 우선순위 약속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간계획표 양식지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수업을 하다가 이 포인트를 잘 모르겠어 궁금해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보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같이 워크숍을 해볼게요. 저희가 양식지가 있는 면이 있고 이렇게 설명지가 있는 면이 있고 양식지가 있는 면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한 장을 넘겨서 양쪽 다 양식지가 펴지게끔 세팅을 해주세요. 주간계획표를 양쪽 다 빈 양식지가 펼쳐지게끔 세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시작을 할게요. 네, 다 삐셨죠? 이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요. 자가에 쓰신 자를 갖고 계신 선배님들은요. 자를 아래쪽으로 가게 꽂아주시면 돼요. 자를 아래쪽으로 가게 꽂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내가 보기에 오른쪽 위에 연을 적게 되어 있고요. 왼쪽 위에 월을 적게 돼 있어요. 지금 2020년이죠. 한번 적어 보실래요? 그리고 몇 월이죠? 10월이죠. 한번 적어 보세요. 네, 다 적으셨죠? 그러면 여기에 그 요일들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요일 앞에 빈칸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빈칸에다가 날짜를 적는 겁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인데 며칠이죠? 19일이죠. 그럼 여기다 19, 20, 21 적으면 되겠죠. 해서 10월 달을 한번 다 채워 보실래요? 시간 한 30초 정도 드려볼게요. 10월 달 거를 뒷면까지 해서 한번 다 채워 보세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채웠다면 10월 31일이 언제 끝나죠? 그죠? 토요일 날 끝나죠? 네, 10월 31일이 토요일 날 끝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10월 31일이 끝났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31일이라고 이렇게 썼죠. 30일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라 써야 될까요? 그냥 1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가 제가 10월이라고 적었으니까 이거는 10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 1을 적으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그쵸, 정답이에요. 11월 1일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뒷면부터는 여기를 11월이라고 쓰니까 뒷면부터 그냥 숫자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는 다 이제 적으셨고요. 그리고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표시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같이 또 할 건데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Don't forget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이 Don't forget은 뭐를 적냐면 내가 이번 주 동안 잊으면 안 되는 거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forget 칸에다가 이번 주 동안에 잊으면 절대 안 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한 개 정도 한번 적어 보실래요? 혹시 쓰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 오늘 날짜 기준, 오늘 어차피 연습이니까 이번 주에 그냥 잊으면 안 되는 거가 지나갔어도 연습이니까 이번 주 잊으면 안 됐던 거를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건 계속해서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요, 꼭 한 개만 안 적어도 돼요. 한 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여기다 몇 개씩 더 적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한 개가 아니어도 됩니다. 하셨으면 이제 여기 투두칸이 있어요. 굉장히 넓게 투두칸이 있죠. 그래서 이 투두칸을 쓰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오늘 쭉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 오브젝티브가 있을 거예요. 오브젝티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쓰는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같이 설명을 듣고 쓰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짜 잘 쓸 수 있는 꿀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잘 쓰셔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은 심플한 것들만 먼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 설명드릴 거예요. 여기가 투두칸인데 어떻게 써주시냐면요. 이렇게 써주세요. 메인 업무에 대한 거는 위에서부터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아래서부터 적는 연습을 항상 해주세요. 이걸 왜 해야 되냐면 나중에 바인더를 딱 폈을 때 내가 메인업, 내가 주업으로 삼는 거는 위에서부터 적어서 한눈에 위에 있는 게 얼라인이 쫙 돼요. 그리고 그거 이외의 것들은 아래부터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이게 금방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눠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하는 게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빈칸이 많이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작성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습관만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선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를 한번 잘 봐보세요. 여기에 이쪽 부분에 점선이 있죠. 점선 한번 찾아보실래요? 점선? 찾으셨죠? 점선을 쭉 따라 내려가면 맨 밑에 뭐라 써있죠? 점선줄에? 그쵸? 점선줄에는 플랜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내가 보기에 오른쪽 실선을 쭉 따라 내려가면 그 실선에 뭐라 적혀있죠? 그렇죠. 두라고 적혀 있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점선은 플랜. 아까 전에 우리가 우선순위 할 때도 계획 짜는 게 플랜이었죠. 그 플랜을 얘기하고요. 플랜보다 더 중요한 게 피드백이라 그랬죠. 내가 이걸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하는 피드백. 그게 바로 뭐냐면요. 그 옆에 있는 실선 2예요. 이게 바로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는지 지금부터 쭉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플랜을 짤 때는 아까 점선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시에서 4시까지 내가 보고서를 작성할 거야 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 1시에서 4시 점선에다가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여기 3칸 있죠. 이 3칸 아무 곳에다가나 내가 해야 되는 걸 적어주시면 돼요. 꼭 밑에다 쓸 필요 없고요. 꼭 위에다 쓸 필요 없고요. 중간에 쓸 필요도 없고 내가 원하는 칸 아무 데다가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꼭 이렇게 너무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플랜을 짠 다음에 이동하거나 지하철 같은 경우에 이렇게 플랜을 이제 큼직큼직한 것만 짜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플랜을 짠 대로 내가 실제로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거를 적는 데가 바로 피드백 2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실제로는 내가 1시부터 4시까지 보고서를 쓰려고 했는데 점심 미팅을 하다 보니까 1시 반으로 길어졌어요. 그럼 실제로 한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보고서 작성을 2시에서 4시까지 했으면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실제로 한 걸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시간이 남아서 내가 이때 책을 읽어야지 해서 책을 읽었어요. 그런 식으로 갑자기 잡히는 스케줄은 플랜에 없이 그냥 바로 2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처럼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 계획을 이뤘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굳이 한 번 더 화살 표시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계획했던 걸 한 거는 굳이 화살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 계획이 원래는 내가 1시에서 4시까지 보고서를 쓰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미뤄져서 2시에서 4시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심지어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보고서를 작성 안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화이트로 찍 지울까요? 네, 그건 절대 안 돼요. 맞아요. 화이트로 절대 지우면 안 되고요. 그냥 사선으로 한번 이렇게 선을 찍 그어주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래 뭐 하려고 했는지 흔적을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야 나중에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 화이트로 지우잖아요. 그럼 나중에 나 이때 뭐 하려고 했지? 기억도 안 나고 증거도 없어서요. 피드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사선으로 이게 선으로 이렇게 찍 한번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했던 거를 여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간 계획표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오늘이 월요일이고요. 화, 수,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월요일날 저녁에 뭐 해야 될까요? 그쵸? 화요일날 플랜을 미리 짜두는 거예요. 그러면 화요일날 저녁에는 뭐 해야 될까요? 그쵸? 수요일날 플랜을 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 해야 될까요? 정답이에요. 바로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요일날 저녁에는 수요일날 플랜을 잡고요. 또 화요일날 저녁에는 그거 잡음과 동시에 오늘 내가 계획한 걸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피드백을 해서 실제로 한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단위로 하는 게 습관 잡을 때 처음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또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수요일날 저녁에 그럼 뭐 해야 되죠? 그쵸? 목요일날 플랜을 잡고 또 그쵸? 수요일날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인더를 맨날 이렇게 습관을 함께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들어있었던 컬러 체크가 있어요. 근데 이 컬러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 체크가 5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 5가지 영역은 사진 찍거나 아니면은 적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 5가지를 사진 찍거나 적으면 절대로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같이 외우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같이 외울 때 재밌게 어이없게 외우면은 이미 1기, 2기 선배님들은 아셔서 막 벌써 웃으시는데 이거를 어이없게 외우셔야 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제가 외울 수 있는 꿀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거를 먼저 구분해 드릴게요. 주어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구분해 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예시를 드리면 가장 이해를 잘 하셔서 제가 이렇게 먼저 예시를 드려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몇 살이시죠? 그렇죠? 고3이죠. 네. 고3이죠. 네. 이거 우리 오늘 끝날 때까지 고3인 거예요. 네. 몇 살이시죠? 네. 고3이죠. 우리 다 고3이에요. 뭐 당장 내일 이제 며칠 있다가 수능을 봐야 되는 이제 고3입니다. 네. 그럼 고3 친구들한테 가장 주된 주 업무가 뭘까요? 맞춰주실래요? 채팅창에 한번 써주세요. 고3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주 업무가 뭘까요? 공부, 네, 공부도 있고 건강 챙기기, 네, 수능, 네, 공부, 학원,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학원. 맞아요. 엄마 선물쟁이. 네, 엄마 선물이 사실 제일 주 업무긴 해요. 네, 네. 또 네, 우리 고3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주 업무가 뭐냐면요. 이거 하나예요. 시험입니다. 공부도 아니고요. 학교 수업도 아니고요. 학원도 아니고요. 시험이에요.
그래서 주 업무가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관련된 공부가 주 업무예요.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제가 막 영어 공부를 막 해요. 예를 들어 막 책을 읽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 입장에서는 책 읽는 것도 공부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책 읽는 거는 미래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기계발이라고 해요. 공부는 하지만 미래에 도움되는 걸 자기계발이라고 하고요. 공부를 하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를 주업무에 관련된 공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직장인을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인들한테는 돈 벌어오는 게 주업무겠죠. 그래서 당장 돈 벌어오는 업무가 주업무고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부업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누셔야 돼요. 근데 또 고3인 우리한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공부를 하는데 방학을 예를 들어 볼게요. 방학이 됐어요. 방학 때는 시험을 안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나는 방학 기간 동안에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는 나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할 거야. 그러면 아르바이트가 이 친구한테 주 업무가 되겠죠.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는 게 주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업무는 내가 매번 무언가 할 때마다 메인 주 업무를 정하고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디자이너라면 저한테 가장 메인인 업무는 뭘까요? 디자인이겠죠. 그래서 주 업무는 그런 식으로 내 시기에 맞춰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핵심으로 잡는 주 업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직업이 만약에 주부예요. 그럼 주 업무가 뭘까요? 그죠? 살림이 주 업무면은 살림을 주 업무로 잡고서 살림에 관련된 것들을 계획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육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육아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이 나한테는 가장 이제 중요한 시간이고 나한테는 이게 가장 주 업무야. 하면 육아가 주 업무가 되고요. 살림이라든지 그 이외의 다른 것들은 부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는 연습이 중요하고요. 이걸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자녀 또는 나한테 생기는 멘티 또는 내 주변의 지인분들을 가르칠 때 이거를 구분하는 연습이 된 사람과 되지 않은 사람이 크게 차이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주 업무를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 업무와 자기계발 조금 이제 이해가 가시죠? 사실 주 업무하고 자기계발이 가장 헷갈리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영역만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컬러 체크를 제가 설명을 쭉 드릴게요. 우린 다 고3이잖아요. 고3을 예를 들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이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점수도 잘 받고 이렇게 주 업무를 열심히 해요. 그럼 나중에 무슨 빛 인생이 펼쳐지죠? 그쵸? 나중에 핑크빛 인생이 펼쳐지죠. 그래서 주 업무 한 시간은 전부 다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핑크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 업무들은 주황색으로 칠하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린 학생이니까 우리가 수업 들은 거는 공부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학교 수업을 들은 거는요. 공부한 게 아니에요. 수업을 들은 거예요.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머리를 써서 실제로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머리를 써서 공부한 것만 핑크색이고요. 학교에서 수업 듣거나 학원에서 수업 듣거나 과외를 한 건 전부 다 무슨 색이에요? 주황색이에요. 근데 물론 내가 학원에 가서 자습 시간 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건 무슨 색이죠? 핑크색이에요. 조금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컬러 체크를 쭉 했을 때 내 자녀하고 함께 한번 해보세요. 내 자녀하고 함께 했을 때 내 자녀의 컬러 체크를 쭉 봤을 때 핑크색보다 주황색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그거는 학원을 조금 그만두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 자녀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의 머리와 생각을 확장시킬 그 핑크색이 적은 거예요. 듣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그렇게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옛날에 칠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칠판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무슨 색이죠? 그죠? 초록색이죠? 그죠? 우리 옛날 학교 칠판은 전부 다 초록색이죠? 근데 왜 초록색일까요? 그죠?
초록색이요. 눈이 가장 편안해지는 색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칠판이 빨간색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실래요? 그럼 우리가 단 1초도 집중을 못하고 한 명씩 쓰러질 거예요. 네, 그래서 눈이 가장 편안해지는 색깔이 바로 초록색, 연두색, 이런 연두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런 연두 계열이 그래서 우리가 힐링의 색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편안해지는 색, 힐링의 색이라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활, 신앙생활, 가정생활 또는 봉사활동 아니면 개인적인 막 여가활동, 쇼핑, 뭐 취미 활동 이런 모든 개인적인 것들은요. 전부 다 연두 색깔, 초록 색깔 이 연두 계열로 칠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언제 도움이 된다 그랬죠? 그죠? 미래에 도움이 된다 그랬죠. 미래, 나중, 미래, 비상한, 미래에 비상한다 그랬죠. 그래서 미래, 하늘, 나중이죠. 그 하늘이 무슨 색이죠? 하늘색이죠. 그래서 자기 개발은 하늘색이에요. 이게 지금 되게 어렵지만 의외로 금방 한 번에 외워져요. 네, 그래서 자기 개발한 건 미래에 도움된다, 나중에 도움된다, 나중에 내가 비상한다, 비상, 하늘색. 그래서 자기 개발은 하늘색으로 칠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가장 비쌌던 색이 무슨 색인지 아세요? 그 남색, 보라색, 요 파란 계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라색깔 색소 요만큼이 금 이만큼하고 교환할 정도로 굉장히 비쌌던 게 바로 보라색깔 색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갔을 때 귀족들 막 사진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라색이 많이 들어간 귀족일수록 더 잘 사는 귀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줄을 서실 거면 그 귀족한테 줄을 서세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보라색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잘 사는 귀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라색 그래서 귀족의 색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귀족들이 맨날 뭐 했죠? 그쵸? 와인잔 짠 부딪히면서 인맥 활동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라색은 인맥 활동한 거에 보라색을 칠해요. 친구하고 놀거나 친구하고 무언가 하거나 커뮤니티 모임이 있거나 인맥 활동을 했을 때는요. 전부 다 보라색으로 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색상을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색깔 칠하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은 수업이어도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이 수업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이렇게 체험단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수업을 그냥 열심히 듣기만 한 사람은 무슨 색으로 칠할까요? 그죠? 주황색으로 칠하죠.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니까 주황색으로 칠해요. 근데 수업 들으면서 우리 지금 다 고3이에요. 고3. 수업 들으면서 당장 내일이 시험이어서 몰래 시험 공부를 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몰래 시험 공부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색으로 칠할까요? 그쵸? 핑크색이죠. 내가 내 머리 써서 공부한 거니까 핑크색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수업 시간에 너무 피곤해서 잤어요. 무슨 색으로 칠하죠? 그렇죠. 물론 색을 칠하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개인적인 힐링 생활을 한 거니까 연두색으로 칠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이 시간 동안에 몰래 책을 읽었어요. 그럼 무슨 색이죠? 그렇죠. 나중에 비상하는 거 하늘색, 자기개발 하늘색이죠. 근데 이 수업 시간 때 옆에 친구하고 막 노는 거가 더 좋았어요. 무슨 색이죠?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가끔가다 이럴 때도 있어요. 나는 오늘 자기개발도 했고 또 너무 좋아서 힐링도 됐어. 그럼 무슨 색으로 칠하지? 고민하지 마세요. 더 좋은 걸로 칠하시면 돼요. 또는 반씩 나눠서 칠하셔도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컬러 체크를 할 때는요.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나한테 더 맞는 걸로 컬러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올려주셔서 제가 이것도 한번 바로 피드백을 드릴게요. 네. 직장인은 회사 일을 주 업무로 하면은 보조 업무도 그 주 업무 보조인데 회사 일과 별개로 다른 영역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싶으면 이제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제 회사 일을 주 업무로 잡을 때 회사 일 중에서도 주 업무와 부 업무가 나뉘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사예요. 그러면 저는 돈을 언제 벌죠? 그죠? 강의를 할 때 벌죠. 그래서 강의를 하는 시간은 전부 다 핑크색으로 칠해요. 돈을 버는 거니까. 근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강의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제가 돈을 못 벌죠. 그래서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은 저는 다 주황색으로 칠해요. 돈을 벌기 위한 서포트 일, 돈을 벌기 위한 보조일,
그래서 그거를 부업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부업무 시간은 전부 다 주황색으로 칠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디자이너라서 디자인을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디자인을 하는 그런 생산적인 일을 할 때는 주업무 핑크색으로 칠하죠. 근데 제가 디자인을 하다가 디자인이 아니라 잠깐 다른 부서에 협력을 하려고 잠깐 이렇게 도와주러 갔어요. 그러면 회사 일이긴 한데 나의 주 업무는 아니죠. 그러면 그때는 무슨 색일까요? 그죠, 주황색인 거예요. 보조 업무인 거예요. 그러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홍색이죠. 그쵸. 근데 분홍색은 아니죠. 네, 분홍색은 저는 지금 저는 주황색이죠. 그러니까 제 메인 업무 자체가 아니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업무 종류가 많아서 헷갈렸는데 저 지금 뭐죠? 핑크색이에요. 저는 왜 핑크색이냐면 저는 마케터잖아요. 마케터 입장에서 바인더를 잘 쓰고 많이 쓰는 우리 선배님들이 많아질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접점에 있는 지금 체험단 시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지금 이 시간이 핑크색이고요. 이 강의안을 만드는 시간이 저한테는 주황색인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만다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지금 들으시니까 수업을 듣는 이 시간은 자기 개발이니까 하늘색이죠. 네, 맞아요. 네, 하늘색 맞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송경시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관한 책을 읽으면 그건 자기 개발이라서 하늘색입니다. 네, 업무에 관련된 책을 읽었잖아요. 그럼 당장 업무에도 도움이 되지만 독서를 해서 나한테 이제 내 DNA 남는 그런 모든 것들은 자기 개발로 우리가 취급을 해서 하늘색으로 칠하는 게 더 맞으세요. 그리고 쇼핑몰 작업 경우엔 올리는 작업에도 핑크색인가요? 올린다고? 저도 그 자사몰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가 자사몰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기준을 잡았냐면요. 기준 잡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자사몰에서도 쇼핑몰에서도 하는 영역들이 되게 많잖아요.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상세 페이지에 연관돼서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 마케팅을 해서 거기에서 판매가 일어나서 택배를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텐데 내가 이 쇼핑몰을 총괄하는 사람이라면 이 쇼핑몰에 관련된 대부분이 핑크색일 거예요. 핑크색일 거고요. 그리고 쇼핑몰에 관련된 대부분이 핑크색일 거고 이거를 작업하는 물류 작업, 택배 작업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부업무가 될 거고요.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사몰을 저는 기획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사몰에 들어가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핑크색으로 하고요. 나머지 상세 페이지 만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영역들은 전부 다 주황색으로 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나눠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관련 책 읽는 거는 근데 이 업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업무가 만약에 제가 A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 책을 읽는 거라면 부업무죠. 그죠? 그러면 부업무가 돼요. 근데 이 업무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또 내가 이제 호기심이 있거나 내 전반적인 업무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읽는 거는 이건 자기 개발이에요. 그래서 하늘색으로 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강의를 메인으로 하지만 제가 사실 강의가 저한테 메인이 아니라요. 저는 제가 사업부를 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부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저희 사업부에서 흘러가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이제 맡고 함께하는 그 직장 업무가 저한테도 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어떻게 돼 있냐면 처음에는 9시부터 이제 6시까지 쭉 그어가지고 처음엔 업무라고 적었었어요. 근데 그 업무 속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업무가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업무 영역도 있고 또 미팅 시간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또 내가 하는 업무가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구분해서 컬러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업무를 투두 리스트를 한번 써보시면서 이렇게 나눠보시는 것도 한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SNS나 블로그, 인스타 홍보 같은 경우에 그 자사몰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네, 그거 한 번만 올려주세요. SNS, 인스타, 블로그 홍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하시는지. 네. 제가 일단 오늘 수업 조금 클로징을 먼저 하고선 그리고 나서 Q&A를 조금 더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네. 이제 8시가 저희 이제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 8시까지 이제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일단 준비한 거는 일단 여기까지인데 네, 뒤에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조금 이제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실제로 하고 나서 컬러 체크까지 하는데 컬러 체크를 언제 해야 될까요? 맞아요. 컬러 체크를 언제 하시냐면요. 처음에 습관 잡으실 땐 이렇게 하세요. 오늘 저녁에 내일 플랜을 짜죠. 내일 플랜을 짜면서 동시에 오늘 실제로 한 2를 체크하죠. 오늘 실제로 한 2를 체크하고요. 실제로 한 2를 컬러 체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반복하시면 돼요. 또는 이게 조금 습관이 잡히시면요. 컬러 체크는 또 3일 단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네, 8시가 됐는데 제가 한 시간을 3분에서 5분 정도만 더 쓸게요. 혹시라도 먼저 나가셔야 되는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저희가 녹화본을 다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가셔야 되면은 네,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컬러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일 플랜을 짜고 실제로 오늘 해야 되는 것들을 체크하시고요. 오늘 한 것들을 피드백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컬러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플랜을 잡으시고요. 실제로 저희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실제로 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엄청 잘했죠. 근데 처음부터 이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비어있고 듬성듬성하고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에서 일단 클로징하고 제가 이제 Q&A를 조금 잡아볼게요. 여기 혹시 뭐가 보이시죠? 그렇죠. 달걀, 계란이 보이죠? 근데 제가 이 달걀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냅두면 뭐가 되죠? 그쵸, 썩죠, 곪죠. 근데 이 달걀을요, 외부에서 누가 탕탕탕 치면 뭐가 되죠? 그쵸, 달걀 후라이가 되죠. 그쵸? 네. 근데 이 달걀을요, 밖에서도 땅땅땅 치고 안에서도 땅땅땅 치면 뭐가 되죠? 그쵸, 병아리가 되죠. 생명이 돼요. 이 달걀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두면요, 썩어서 죽은 생명이 돼요. 근데 외부에서 자극만 막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달걀 후라이 역시 죽어버려요. 근데 밖에서도 자극이 조금씩 있고 안에서도 자극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되죠? 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번 체험단을 통해서 선배님들께 작은 여러 가지의 작은 자극들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배님들의 선택인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조금씩 함께 움직여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생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거를 또 이렇게 이제 뒤로 이렇게 연기할 수도 있는데 이왕 시작하셨을 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혼자 하면 무조건 실패하지만 함께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러거든요. 하다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멈췄지만 다시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같이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간단하게 오늘 1시간 동안 이제 바인더 시간 계획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이제 쭉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저희가 이제 함께 이제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함께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메인으로 많이 하겠지만 또 실제로 이제 선배님들 뒤에서 도와드리고 또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코칭해 주시는 또 우리 조재희 코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조재희 선배님을 또 한번 옆으로 잠깐 모실게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써주세요. 우리 조재희 선배님입니다. 네, 우리 조재희 선배님이고요. 우리 조재희 선배님이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조재희입니다. 네, 왜 인사를 안 해주세요? 네. 너무 빠르게 진행하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조재희 선배님이고요. 조재희 선배님이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이제 몇 가지 말씀 이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Q&A 더 받고서 이제 클로징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제가 10월 체험단 중특강 일정을 띄워드렸어요. 저희가 10월 달에 이제 중특강 하는 날짜와 이제 매일 주간 계획표 인증하는 날짜 이렇게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에 다시 올려드릴 예정이어서 이제 일정은 미리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닉네임 변경. 되도록이면 오늘까지 다 완료해 주시면은 좋겠고요. 저희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저희 3기, 체험단 3기 오픈 채팅방 닉네임 변경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3P 커뮤니티 오픈 채팅 닉네임 변경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공식 카페, 여기에 주간계획표 인증한 사진들을 올릴 예정인데 거기도 미리 닉네임을 변경을 해주시면은 이제 훨씬 참여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저희 미션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카페에 주간계획표 인증을 하는 거, 두 번째가 3P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에 주간계획표 인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 후기 인증하는 것.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카페 인증은 여기 계신 저희 18분 3기 선배님들 18분 모두 매일매일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 인증은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5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 인증 장소는 저희 공식 카페에 이제 올려주시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이렇게 제가 다음 페이지로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인더를 작성을 하시고 그 작성한 바인더를 핸드폰으로 사진을 촬영하셔서 이제 카페에 올리시면 돼요. 근데 그 정확한 방법은 제가 체험단 3기 오픈 채팅방 상단에 공지사항이 있는데 거기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놔서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3P 커뮤니티 오픈 채팅의 주간계획표를 인증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조별로 배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1조, 2조, 3조가 이제 생길 건데 그 해당 날짜에 배정이 되신 선배님들께서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카톡방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 주간계획표 인증하는 것도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3P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에 찍으셨던 카페에 올리셨던 그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을 오픈 채팅방에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단한 소감도 같이 작성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 후기 인증인데요. 이거는 주 1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주차 후기 인증은 10월 22일까지, 그리고 2주차는 10월 29일까지, 3주차는 11월 12일까지 올려주시면 되고, 개인 블로그에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그 개인 블로그 링크를 이제 3P 커뮤니티 오픈 채팅방에 공유를 해주시면 미션 완료입니다. 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들이 제가 공지사항에 다 기입을 해드렸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바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제 보너스 공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바인더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서를 통한 습관을 들이는 것, 그리고 이 바인더를 작성하고 자기 경영에 대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저희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이라는 책으로 저희가 또 보너스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도 매일매일 이제 하루에 50페이지씩 읽는 게 이제 메인 미션인데, 이 부분들도 다시 한번 또 공지사항으로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공지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라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오늘은 그냥 작성한 것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컬러 체크는 내일부터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오늘 이제 수업이 끝나잖아요. 끝나자마자 이제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블로그나 이런 곳에다가 후기를 써주시는 게 진짜로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그 후기를 쓸 때 그 후기를 보여주는 후기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배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미리 남겨두면은 다시 한번 리마인드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거를 나중에 또 언제든지 꺼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블로그를 또 완전 이제 강추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물론 채팅방에서 한번 공지는 드리긴 했지만 제가 사실은 그 SNS 쪽으로 강의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씩 이게 날을 잡아서 그때는 저희가 무료로 그런 SNS에 관련된 특강들도 함께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질문 올려주신 것들을 제가 하나씩 보면서 다 답변을 드릴게요. 네, 컬러 체크에 관련된 것들 먼저 조금만 답변을 드릴게요. SNS 홍보로 판매로 올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또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면 SNS라든지 어떤 마케팅을 할 때 SNS하고 블로그를 활용해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마케터라면 핑크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황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것들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할 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할 일 같은 경우에 매일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이제 거의 습관이 돼서요. 바인더를 항상 이렇게 어딜 가든 이렇게 바인더를 항상 들고 다니거든요. 어딜 가든 바인더를 들고 다니면서 무조건 이거를 주간계표를 무조건 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내용, 잊으면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적거든요. 그래서 그걸 습관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 안 드렸던 게 있어요. 어떤 거 설명을 안 드렸냐면 제가 전으로 조금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주간 계획표를 보면은 이거 너무 복잡하죠. 주간 계획표를 보면은 오늘 이거 하나 배우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 말고 여기도 엄청 중요하고요. 여기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팁을 그냥 하나 드리자면 오늘 해야 되는 거라든지 빨리빨리 필기해야 되는 영역은 여기에다가 많이 필기합니다. 이거를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일단 이번 주는 여기에 더 집중해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제가 더 자세하고 더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특연필은 내일부터 인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오늘 연습이잖아요. 오늘 연습이기 때문에 오늘 한 것부터 작성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오늘 한 거를 우리가 플랜을 오늘 처음 시작하시는 선배님들은 오늘 플랜을 안 짜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나 뭐 했지 고민을 해가서 주에다가 다 체크를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사실 설명 들었을 때 바로 해야 내일 도전할 때 훨씬 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우편으로 네네, 답변 드렸고요. 이것도 다 된 거죠. 두 플랜을 했는데 하지 않았다면 피드백을 할 때 취소. 두 같은 경우 두 플랜. 두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체크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플랜 같은 경우에는 투두 리스트에 적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투두 리스트 적은 거 체크하실 때 만약에 안 하셨으면은 피드백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혹시 제가 답변을 맞게 드렸는지 아닌 거면 또 한번 질문 한 번만 다시 부탁드릴게요. 할 일 칸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만약에 하루 동안에 해야 되는 투두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일간 스케줄을 쓰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가끔 가다가 할 일이 이렇게 넘쳐날 때 있죠. 그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위에다가 네모칸 써서 더 쓰거나 아래에다가 조금씩 더 연결해서 써요. 그래서 이게 아침 5시 기상인데 저는 6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6시 저는 빈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를 자유롭게 활용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스타일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했다면 피드백을 취소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만약에 그거를 나중에 할 거면 연기로 넘기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투두 같은 경우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투두를 이렇게 적어놓고 안 하면 연기 표시를 해서 할 때까지 그거를 계속해서 써요. 그러면 나중에 쓰기 귀찮아서라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썼어요. 나중에 써야 되는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내가 죽겠다, 해야 되겠다 해서 막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라이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새벽 2시까지 돼 있는데 프리미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으로 12시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면요. 그냥 아래쪽에다가 화살표로 이렇게 여시고요. 대략적으로 막 3시 이런 식으로 써서 여기다가 내용을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네, 이렇게도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혹시 또 더 궁금한 게 있으신가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이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 그 공식적으로 체험단 그 3기 첫 번째 오프닝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단 우리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아주 파이팅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면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공식 클로징은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요도가 혹시 뭘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1분 정도 있다가 줌 방을 이제 닫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